저는 공예를 엄청 사랑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물처럼 투명하고 반짝거리는 유리공예를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유리라는 물질은 우리와 매우 친숙해 있는 물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유리컵에 물도 마시고 내지는 집안에 계시면 창을 통해서 유리라는 물질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이렇게 접하시게 되고 어떻게 보면 유리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있는 유리라는 물질을 과연 어떻게 유리공예와 이렇게 연결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예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이 과학적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예술적인 물질로 활용을 할까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유리라는 물질을 예술적인 재료로서 활용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가 그 백제 시대를 지나서 물론 이제 조선 시대, 일제 시대 강점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유리공예가 사실은 백제 이후로부터 예술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를 겪고 또 바로 이후에 우리나라는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유리공예가 이렇게 쭉 이어지지 못하고 단지 그냥 산업적으로 유리가 발전하면서 사실은 유리공예의 맥이 거의 끊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몇몇 이제 그 학자들께서 현대 유리공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유리를 배우러 이제 떠나신 분이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 유리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58년도에 이 남용우 선생님이 독일로 이제 유리를 배우러 떠나시게 되고요. 80년대에 들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용우 선생님께서는 그 유리공예 분야에서 회화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이제 모자익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한국의 대부분의 성당 그리고 교회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 일생 동안 약 한국에 한 200여 점의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90년대 들어서 이제 또 김기라 선생님을 비롯한 뭐 이상민 선생님, 고성희 교수님, 뭐 여러 이제 또 학자들께서 프랑스, 뭐 일본, 뭐 독일, 미국 할 거 없이 이렇게 여러 그 선진국가로 이제 예술적인 이제 유리를 다루기 위해서 학습을 하러 떠나시게 되고 그분들이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현대 유리공예의 시작점에 이렇게 불을 지폈던 것 같습니다. 공예과에 진학을 하면 유리를 배울 것 같은 희망이 있었어 가지고 제가 이제 공예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1학년 때 이제 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이제 제가 과사무실에 가서 사실은 커리큘럼을 이렇게 다 꺼내 봤습니다. 근데 커리큘럼을 봤더니 유리공예를 빼고 나머지 공예를 다 가르치고 디자인을 가르치고 뭐 광고를 가르치고 이런 복합적인 학문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속으로 실망을 했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게 수업에서 못 배우면 책으로라도 내가 접해서 혼자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K문고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K문고를 찾아가서 하루 종일 이제 서점을 뒤졌는데 글래스라고 적힌 알파벳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그게 영국의 이제 한 저자가 5,000년의 유리 역사라는 책을 집필을 하셨는데 제가 그 책을 딱 드는 순간 이 책을 반드시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책을 제가 가슴에 품고 이렇게 나왔을 때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었어요. 대학 시절에 그 책이 인연이 되어서 유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복학을 했는데 유리공예 수업이 한 과목이 딱 선택 과목으로 생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우리 그 남용우 선생님을 이렇게 인연이 되게 되었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방학 동안에 한국에 있는 성진유리공업주식회사라는 유리공장, 그 등촌동의 공장에 가서 이 막노동을 하시는 그 어르신들한테 유리를 부는 것을 제가 전수받을 수 있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학부를 마치고 유리를 제대로 배우려고 이제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이제 유리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작가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은 유리라는 물질은 어떻게 보면 회화를 하는 사람한테는 캔버스나 물감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것을 구상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 기술적인 요소들을 이제 끌고 들어와서 유리라는 물질을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금속이라는 물질도 같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복합적인 공예 재료를 이용해서 작품 활동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 유리공예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라는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호기심을 갖는다면, 유리가 앞으로 공예적으로 내지는 예술적으로 내지는 건축적으로 이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확장될 거기 때문에 그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보다 더 투명해지기를 바라는 것 같고, 그 투명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유리의 매력에 빠지신 분들이 유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미술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앞으로의 이 분야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